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 오고 그대 곁에 없는데 밤은 깊은데 비는 내리고 너무 생각나 그대 너무 생각나 오늘 같은 날 무엇을 하나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질래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고 시간만 가네 오늘 같은 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같은 밤. 네, 오늘 같은 이 밤. 멋진 또 노래로 시작을 하니까 참 좋으네요. 네, 너무나도 좋죠. 뭐 할까요?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어. 오늘 같은 밤은 당연히 네. 채널 7 밤과 음악 사이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저 이 밤을 아주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네. 글쎄 좀 출출한 게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출출하세요? 예, 이 시간쯤 되면 맞아 저런 소리가 들려요. 출출하세요? 왜요? 갔다 올까요? 아니 네. 아니 잠깐만. 아니에요. 우리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방송 끝내고 네. 그럼 요 앞에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국상 딱. 네? 누가 사는 거예요? 자, 예? 그건 누가 사든 간에. 임성훈 씨가 네. 오늘 다 사신대요. 원래- 사셔야 돼. 누가 사든 간에. 좋아요, 좋은데 네, 이런 밤. 방송에 열중해야지. 그럼요. 네. 자, 이런 밤에 진짜 출출하다고 하면은 얼른 국수를 끓여주실 것 같은 아주 포근한 우리들의 어머님이시지요. 바로 오늘 초대 손님. 네, 네. 자 탤런트 정영숙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참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자. 정영숙 씨는요. 네.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드라마에서만 뵐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다른 프로그램에 여간에서 나오시지 않고 네. 특히 톡쇼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에 거의 안 나오셨을 거요. 맞지? 재주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말재주도 없고요. 아무튼 자꾸 오늘- 살리는 거죠, 뭐. 아니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네. 근데 이 항상 화면에서 뵀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할 수 없는. 제가 무슨 뭐 이뻐요. 그냥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장윤정 씨 거짓말 못해요. 네. 저는 아무 비결도 없어요. 그래도 변명 같지만은 저희 둘째 낳고서 제가 더 늙은 것 같은데요. 둘째 아이를 네. 왜 그렇게 느끼세요? 뒤늦게 제가 낳았었거든요. 네. 아, 첫애하고 한 8년 차이가 되다 보니까 네. 나이 들어서 아기 낳을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름다우시죠? 예. 예, 뭐 지금 뵈니까 한 20대 후반? 에이 임성훈 씨 장난하지 마세요. 그럼. 30대 초반. 30대 초반. 장난해도 좀 이렇게 맞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그 여자 그 뭐라 군관역이죠. 군관역. 네, 네. 그 북한 여자 군관역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 이모 무슨 어머니 역할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다못해서 할머니 역까지도 하셨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요. 북한 그 군관역. 네. 영숙이 애미 나이 통모. 아이, 매기도 뭐, 와 이러시는 기야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매기도 뭐 눈빛이 이상합니다. 몸이 막 녹아지는 것 같아요. 영숙이 애미 나이 통모. 내래 사랑합니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숙이 애미 나이 통모. 우리 눈 녹는 3월에 우리 결혼하자고요. 아이 글쎄 모른다니까는 그리네. 책임지시라요. 와, 아니 어쩌면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시죠? 그 사투리가. 네. 와,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배우랑 같이 한번 공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사람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다 해봤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생긴 배우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있었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내기랑 공연하신 지는 처음이세요. 무슨 전 동물의 세계를 봤던 분이에요. 네. 아유,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자, 그게 근사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정영숙 동지가 했던 그 출연했던 드라마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장윤정 씨, 네. 뭐 사투리 쓰지 마세요. 그 표준어를 써야지. 아, 표준어. 자, 날래 봅시다. 네, 보도록 하죠. 제가 들어서 당신 시세를 굳힌 것도 다 알고 있어. 아, 저건 토지네요. 토지예요? 네. 버리고 가서 네. 호랑이 새끼는 사- 월선이 역할을 맡았던 토지네요. 오리 새끼는 물러가면 또 말고. 아, 저건 역사는 흐른다에. 네. 저기서는 어떤 역을 맡으셨습니까? 아, 아유, 검은 여우죠. 아, 예. 난 중국의 왕후의 왕후. 그렇죠. 당신은 중국의 지금 보니까 또 부모님이야. 새로운데요. 만주군의 후이 황제와도 절친한 인물이죠. 당신은 왕후예요. 김정숙 여사님의 이거는 등산도 지금은 중국 평양에서의 대학이고요. 김정일 부인 역이네요. 네. 김정일 씨 나왔죠? 어? 저거는 호텔에 들어가 보신 적 어머니 있으세요? 때였던 것 같은데요. 주눅들 거 없어. 촌탁처럼 굴지 말고 아랫배에다 힘 잔뜩 주고. 그래도 그렇게 출연 작품이 많으신데 다 보시면 기억하시네요,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숟가락 같은데요. 없이 삭 쓸어가고 사라졌어. 아, 이혼녀의 그 애들도 제가 흔적조차 찾아볼 이혼을 수 없단 당하는 말이야. 여보세요. 아, 저 작품 참 좋았었는데요. 윤 변호사님, 전 민지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네. 제가 처음 시작은 이제 신구 씨가 저의 아버지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지나가면 보셨지만 남편 역이 돼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참 여자가 빠른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 안 할 거예요. 살리를 남길 거예요. 절 좀 도와주세요. 난 포기 못해요. 억울해서 못해요. 절대로 아주 포기 안 할 거예요. 절망적인. 원통해서 안 해요. 저 표정 정말 여전입니다. 네.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정말이세요? 아유, 탤런트 해도 되시겠어. 자, 지금 제가요. 네. 젊었을 때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몇 년 전입니까?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방송국 처음 들어서니까 대학교 4학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 하고 지금 모습하고. 지금하고 뭐 근데 조금 저 표정처럼 한번 하시면 안 되나 혹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각도도 비슷하게. 그래야 우리가 더 그게 비교가 이게 돼요. 바람이 부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네네. 들어봤는데 카메라가 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니까. 자, 그쪽으로. 어디? 아유, 안 되겠네. 아니 그래도 근데 이렇게. 별 차이가 없으세요 지금. 차이가 이렇게 그래요? 보니까 네. 머리만 지금 네 여기 약간 근데 좀 차이가 머리도 나고.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처럼 아주 정말 잘 빗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연습실에서 예.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네. 요 눈 있는 쪽이 예. 그 브리짓도 바드로라고 왜 저 프랑스 배우 있지? 발음을 잘해봐요. 어떻게? 바드로야. 예. 그럼 예?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비비라고 양자로 비비, 주죠. 네. 아, 그분하고 너무 흡사하게 생기셨어. 눈 있는 데가. 비비하고는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렇게 입이 좀 내려가 가지고요. 좀 쌀쌀맞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잔누모로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아, 그 지안무라는 그 여배우도 참 연기파 배우고 지적이고 얼굴이 좋죠. 그런 배우인데. 아, 네, 브리짓 바르도 그야말로. 바드로. 아주 참 좋으시네. 다 매력 있는 배우들. 그럼요. 다 닮으셨다니. 그냥 저 올려주신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정영숙 씨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역할이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도 아마 어머니가 생각나시죠? 정영숙 씨 이렇게 뵈면은 어머니 역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참 제가 이제 처음에는 갓난이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다다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무슨 아주 못된 그 부잣집의 뭐 둘째 딸 뭐 그냥 그런 역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스파이 노릇도 참 많이 하고 방공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 연기가 굉장히 딱딱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첫전을 계기로 해서 그 연하의 사랑을 그리면서 이제 터울을 넘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어머니 역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역이 저랑 이제 잘 흡수가 됐었고, 근데 요즘 제가 또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상도 예전에는 정말 내 뼈를 깎고 정말 인내를 이루고 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엄마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이 조금 변해서 요즘의 엄마는 또 요즘의 엄마를 이제 결혼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역할이 극성 맞은 엄마, 뭐 그냥 내 자식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어머니의 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놈의 자식 그냥 너 나가 그렇게 살려면은 이게 뭐냐 그게. 유 정말 창피해. 알아들었냐? 네. 이건 정말 즉흥인데 나 이게 나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어머님들은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럼요, 눈물 흘리고 네. 제가요. 그래서 이 눈물 흘리는 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대본을 외울 때 보면 그 감정을 쳤다 보면 여기 이마살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하면서도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늙은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 저쪽 아니세요? 네, 저는 평북 선천이에요. 네, 거기서 나서 왔죠. 네. 그래서 혹시 이산 가족? 예, 이산 가족이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나서 왔지만은 아기 때부터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뭐 이북말을 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지만은 네. 제가 첫 드라마를 이북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들한테 들었던 것이 다 잠재가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하기 힘들었었는데 한번 터치고 나니까 그렇죠. 그 잠재됐던 게 나와서 제 연기에 참 많은 보탬이 됐었고 그 이산 가족은 아주 제 동생을 잃었으니까는요. 네. 제가 나오면서 제 동생이 바로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에 폭격을 당했었대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제가 상상이 돼서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는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남으로 가시라고 내보내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어머니랑 후에 이제 사람을 사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폭격을 맞으면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가고 어머니는 이제 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저를 떨어치고 나니까 얼떡길해지는 게 아버지가 베개를 짚고 뛰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엉 울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짚고 가는 이런 경황이 없을 때는 정말 그런 일. 그 다음에 피난 나와서 이제 아버지를 먼저 나가시고 저희가 이제 뒤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전에 어머니랑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피난 나오셔서는 장사 상업이 이제 위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북 사람들은 전부 생업이 없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만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산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 이제 사생 결단하고 부산으로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내려가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만나셨어요? 네, 만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동생 둘은 서울에서 낳게 됐어요. 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뭐 너무 어렸을 때니까는요. 네. 그래도 아마 고생이었을 거예요. 네. 아우 그럼요. 고생은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저 경우만 해도 너무너무 못 먹여서 아팠대요. 도중에 그 피난을 나오면서 제가 피난을 나오면서도 어린아이니까 아프니까 자꾸 울 거 아니에요. 울면은 이제 잡혀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도망가는 거니까. 그래서 잡혀서 들어가면은 왜 이남 나갈라 그러냐.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꼬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은 또 저희 어머니가 모면을 하고 저 때문에 하여튼 그 몇 번을 들켜서 갔었대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너무너무 말라서 정말 버려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피난 또 모인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약을 구해서 먹였다 그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사람들이 방공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쪽으로 이제 막 삼지사방 피난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그쪽으로 가기 싫더래요. 그 이제 담의 아래인데 근데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데도 가기 싫어서 안 가고서는 어느 집 모퉁이에서 이제 쓰고 있었더니 거기는 폭격을 맞아서 거긴 다 죽고 그런 경우 이러니까 뭐니까 구사일생이죠. 살아나는 것도 네. 그러니까 그 고생은 뭐 제 입으로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아마 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방송국에서요. 저희는 이제 그 코미디 파트고 이쪽은 이제 그 연기 드라마를 하시는 부분이라 이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장실이나 뭐 이런데 의상실 같은 데서나 이제 잠깐 제가 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분장실이나 뭐 이런 데서 농담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야, 뭐 니네 코미디 뭐 어제 뭐 웃기더라. 야, 그놈 잘하더라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뵀는데 분장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보면은 참 이게 성격이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적으시고. 네, 그래도 이제 방송국 생활에 한 25년을 넘다 보니까는요. 저도 이제 많이 수다스러워졌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방송국에 와서는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저 같은 성격에 방송국에 올 성격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고지식하게 또 갖다나 지금 사학을 공부를 했으니까는요. 네. 뭐 정말 고지식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품이 좀 그렇게 좀 얌전하신 분인데 네. 고3 때 무슨 일이 있으셨다며요? 고3 때요? 네. 고3 때는 얌전히 공부했었고요. 아니 제가 자료 다 있고 여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단속반 얘기 나오면은 뭐 이거 벌써 이게 딱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속이라는 글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근데 사건을 굉장히 정확하게 쑥스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단속은요. 그때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였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병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간호원 언니가 그래도 학창 시절에 추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선을 해줄 테니까 연말에 한번 미팅을 하래요. 근데 뭐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학생 시절에 한번 남녀가 모여서 노는 것도 네. 추억이다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이름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저희 동생들 이름으로 이제 하고 네. 이제 서로 신분을 다 가린 하에서 이제 인천에서 저희들이 놀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보니까 다 서울 학생들이었어요. 저희는 고2 때였었고 거기는 고3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한 학생이 저를 이제 쫓아왔었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사귀자 그러니 저는 공부해야 되고 또 네. 거긴 고3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재요. 그래서 이제 만났었어요. 만나기로 했던 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제 바로 국도극장 옆에 그 무화과 빵집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복 무슨 입고 가신 거예요? 저 뭐 그때 겨울이니까 오바예요. 학생 오바고. 저는 뭐 정말 죄 짓는 마음으로 안 했어요. 이거를 빨리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되니까 빨리 결말을 줘야 되겠길래 이제 제 딴에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8명인가 되는 이제 방학 때니까 단속반이 그냥 쫙 들이닥친 거예요.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그냥 다다다다닥 쓰는데 뭐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복 다니는 학생이었었는데 그냥 남자들 검사부터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괜찮지만 이 학생은 좀 봐달래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뭐 입도 뻥끗 못 하겠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고시고시 됐어요. 근데 거긴 경복이고 제가 숭이여고를 다녔는데 숭이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래요. 나보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그 삼위일체라는 공부하던 책을 갖고 다니는데 그 책 속에 방학 동안에 이제 김세담 선생님한테서 편지 온 게 있었어요. 그동안 방학 동안에 공부는 전 정말 얌전하게 공부 잘했었어요. 네. 근데 아예 알고 있어요. 공부는 잘 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보라고요. 내 편지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너무 건실한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다 나가는데 이건 뭐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요. 제가 이제 다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놀았는데 막 이제 그러니까 가만 나를 쳐다보더니 제 귀 속에다 대더니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영수가 너는 걱정 마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 벌써 이름도 외웠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안심은 하면서도 그 말이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하여튼 그 한 달의 방학 기간은 제가 잠을 못 자고요. 아주 그냥 해골처럼 마른 데다가 제가 또 선생님한테 편지도 썼어요. 선생님 꼭 내가 정말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써고서는 학교 가서는 막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 연락도 안 오는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려다간 아니요. 또 공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고서 그게 걸렸어요. 요새 학생이 아마 지금 TV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이해 거예요. 못하겠죠.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때는요 방학 동안인데 저는 뭐 남자고 어디 극장을 가봤겠어요. 그랬는데 8명이 다다다닥 쓰는데 저는 죽는 날인 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네. 연기를 할래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진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좀 그 여건이 네. 좀 상당히 진학하시기가 어려웠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참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은근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대놓고는 아니지만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아주 사업을 굉장히 망했을 때였어요. 네. 이제 부산에서 크게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망하셨는데 은근슬쩍 대학을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 제가 대학을 붙으면은 좀 등록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내색을 제가 느끼는 게 어떻게나 속상한지요. 제가 그냥 공부를 더 했어요. 더 했는데도 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지식하신지 제가 이제 그때 숭이여고에서는 8반이 있었는데 문과반, 이과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과반 2반은 좀 따로 떨어져서 공부를 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과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고지식하셨는데 이대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약대니 이제 이과 공부 한쪽을 하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여자 팔자를 여자가 만들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너는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막 빚쟁이를 막 아버지는 쫓아다녀서 며칠간 들어오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만큼은 좀 사회생활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렇게 뒷바라지 하기를 바랬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나서니까 여자 팔자 여자가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정말 갈 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과도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필수로 제가 사학을 했었는데 사학을 뭐 그냥 뭐 한 10주 국사 같은 거 한 7, 8번 뛰니까는요. 구석구석까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학과 같은 것이 하나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대학 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잘 보냈는지 몰라요. 답사도 많이 다니셨어요. 답사도 뭐 1년에 한 2번씩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께서 뭐 여자 팔자 그랬지만 결국은 저 사회생활 이렇게 했잖아요. 정영숙 씨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사진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요게 대학 4학년 때죠. 4학년 때요? 아니에요.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3, 4학년 때 같아요. 참 네. 정말 표정이 참 네. 근데 아주 의상은 촌스럽죠? 아니요, 이쁜데요. 네, 요즘에 이런 의상들 많이 입잖아요. 그때 이전 실크 통짜가 예, 굉장히 네, 유행했었어요. 통짜 치마. 네. 근데 그 이제 일반 대학생들 말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육사 다니는 생도하고 그 뭐 편지 주고받고 그 사건이 있었다며요. 근데 뭐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그냥 막 수집했어요? 우리 KBS 도서실 가면은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남녀 얘기만 다 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는요, 딴 게 아니고, 저희들이 1학년 때 한번 미팅을 해보니까 졸업할 때
우리가 서운하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 때 육사생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마침 그 육사 간부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마침 부연대장하고 짝이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육사생은 참 육사생답더라고요. 하루에 편지가 오는데 5장이 날라와요. 하루에요? 칼을 뽑았으면은 한 번 휘둘러야 된대요. 네, 너무 힘들었네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저는 외국 가지도 않는데 외국 간다고. 이거 뭐 겁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외국 가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편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결말을 냈었죠. 그런데 그 이제 대학교 이제 숙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공부만 하시고 네. 참 얌전하시고 미팅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연기자가 마침 그 TV에서 좀 타렌트를 뽑겠다고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으니까 숙대에서는 그냥 숙대 신보에다가 이렇게 냈어요. 각 가에서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과 애들이 한번 막 나가보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 텔레비 나가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네. 그리고 뭐 또 타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몰랐었고 저 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믿져야 본전으로 그것도 제가 가서 원서를 사고 뭐 그랬으면 전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학교에서 다 해주고 저는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대에서 5명을 보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때 마침 숙대에서 5명 간 사람은 다 붙었어요. 근데 시험 보러 가는 날도 저는 4학년 때가 되더라도 화장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막 애들이 화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저를 그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촌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를요? 네. 시험 보러 가는 날? 그것도 또 제가 저는 녹색 원피스를 맞춰 입었었는데 제 친한 친구 용숙이라는 애가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어요. 네. 근데 왜 남밖에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빌려 입고 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으니 처음 화장을 하고 갔으니 내가 생각해도 지금 그 모습이 어떠했겠나 상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러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쁜 사람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뽑아서 이제 3차 시험에 돼서 제가 이제 시험에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탤런트가 되신 거잖아요. 시험을 보고서는 3개월 강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강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저는 뭐 착실하게 뭐 노트 필기 잘하다가 간 사람이니까 맨 앞에 앉아서 아주 노트 필기를 잘했어요. 그때 이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론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또 자세가 제가 항상 좀 반듯반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때 그 TV에서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그 신인 군관이 필요했던가 봐요. 근데 그 최상현 선생님께서 그 제 태도를 보시고서는 저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이 막 부러워해요. 뭐 뽑힌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거 다 시키려고 뽑은 건데 뭐 이런 거를 부러워하나? 그러면서도 또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대본을 받고 보니요, 제가 연기의 연자를 알아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대사는 지금 생각하면 5마디인지 13마디인지 돼서 대사 외우는 데는 뭐 어렵질 않았지만은 사실 연기의 연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긴장을 했어요. 뭐 이제 직일군가니까 뭐 넷 하고 이제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녹화 날인데 뭐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스타디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스타디오에 그 세트 뒤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급하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런 뭐 화려한 직업을 원하시겠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 아닐 거다고 내가 생각해놓고 이제 다급하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녹화를 떴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녹화를 하고 나니까 막 잘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하나도 잘할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됐든지요, 제가 할 차례가 되면은 그냥 제가 있는 대로 굳는 거예요. 막 넷 그러니까 그때 시청자들이 정말
북한에서 데려온 여자가 두 그럼 성공하신 거네. 그래서 제 표정이 있는 대로 굳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적합한 역할을 줘서 잘했던 거예요. 이 한간에 떠도는 말 중에 네. 그 탤런트 김혜자 씨 있죠. 예. 김혜자 씨하고 뭐 라이벌 관계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요, 언면이 선후배 관계고요. 네. 또 혜자 언니가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언니고요. 지금도 참 그 연기의 섬세함은 아직도 제가 따라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건 잘못된 소문이군요. 그럼요. 라이벌이 아니라 네. 그냥 선후배 관계다. 네. 그 왜 옛날에 소말리아 가셨을 때 왜 같이 가셔가지고. 예, 네. 같이 갔었죠. 그래서 그 혜자 언니는 그 선한 사업에 참 많이 동참을 같이 해요. 네. 네, 그때도 한번 그 기사에 네. 정영숙 씨도 같이 그때 기사에 나왔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결혼 초에 네. 정영숙 씨 결혼 초에 김혜자 씨하고 또 연결된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언니하고요? 네. 언니하고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네. 약 좀 또 건다 또 무슨 소리나 이런 소문은 낸 적 없는데 어떤 네? 전화 때문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데요. 네, 신혼초였었어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오늘은 다 해도 됩니다. 아니요, 근데요. 저는 이것도 지금도 미스테리라 정말 안직도 따지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결혼 초였었는데 그때 이제 혜자 언니네 집을 자주 왕래할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그래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그래? 그러니까 좀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전서방 들어왔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언니야? 그랬더니 응 그래서 아니야 너 누구야? 그랬어요. 점점 이상해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느냐요. 그다음부터 이게 그냥 더더더더 떨리는데요. 여잔데요. 여자 목소리죠. 이제 저는 김혜자 씨인 줄 알았었어요. 글쎄, 근데 예. 그게 목소리가 점점 좀 아니에요. 아파 그랬더니 아파 그러는데 점점 이상해요. 그래서 넌 누구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결혼을 하고 사느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너무너무 심장이 떨려서 제가 막 혀가 더덜더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침착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기 아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겠대요. 그랬으면 언제고 찾아오시라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덜 떨려서 그냥 바로 시댁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 지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면 만나래요. 그래서 이제 코치를 받고서는 이제 남편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암만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뭐 끝까지 모른다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서로 다 비밀이 없어야지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외로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명해야 되죠? 남자분들 지금까지 전 몰라요. 아니 근데 그 그건 뭐- 남편께서도 그런 전화 받으신 적이 없대요? 남편도 저 때문에 그런잖아요. 아니 남편께서 그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없대요. 모른대요. 저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르죠. 어떻게 남자분이 그 같은 편 드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죠. 그 이상한 여자네. 괜히 전화해가지고 장난 전화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네. 그걸 끝까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어느 면에는 저한테도 플러스인지 모르죠. 그래도 지금도 좀 궁금한 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혜자 씨하고 뭐 연결된 게 아니라 그렇죠. 착각을 했던 거군요. 그러면요 네. 반대로 네. 혹시 남편께서 네. 정영숙 씨 때문에 그런 여자를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은 없을까요? 참. 아니요, 그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 같아요. 제가 영화제 가서래요. 영화제 가서인데 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니 영화제 가면 그것도 만나자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악을 쓰고 막 이상해서요 바꿔줬어요. 바꿔줬더니 만나자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신 이상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보통 이렇게 화면에 나왔을 때 뭐 저 여자 뭐 남자들이 이렇게 흔히 뭐 괜찮아 하면은 왜 여자들이 상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 우연히 제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결부가 돼가지고 상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영화제 갔을 때도 제가 영화 우리 배우가 5 갔는데 제가 그래도 감독이었었거든요. 제가 단속을 할 입장인데 제가 그건 상상할지도 못할 일인데 네,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네. 네. 그럼 또 인기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부분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요. 지금 하시고 계신 곳이 네, 대학생 선교회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만나시기가 어려운 서로 입장이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분야도 그렇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만나시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분의 PD 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AD 시절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일로 나갔었죠. 이제 그러니까 저를 다 관찰을 했던가 봐요. 그래놓고 정말 제가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나가질 않으니까 그 외국에 보내는 사진인데 그 한 카트를 좀 촬영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 기자까지 동원했고요. 친구분의 그다음에 또 아닌 게 아니라 사진까지도 찍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방송계통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연이 됐었는데 제가 처음 그 일로 이제 나갔는데 뭐 얘기 본론을 다 하더니 본론 다 끝난다면 일로 와봐라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검은 바바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와요. 근데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주 쌍각계를 걷죠. 아니 무슨 건방지게 무슨 뭐 뒤에서 뭐 빌딩을 짓는데요. 그래서 아니 빌딩을 지면 졌지 하고서 이제 저는 아주 쌍각계를 졌는데 그게 빌딩이 아니고 그 CCC의 회관을 짓는 일을 아직 누가 나한테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각계로 보던 사람이 그 다음에 2번째 뭐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자꾸 그 기자가 올 사람이 있대요. 차를 가지고. 그래서 왜 누구를 또 기다리나 이러고서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오더니 이제 또 저를 타고 가면서 태워주면서 뭐 다 관두고 대학원이나 가시죠. 뭐 자꾸 그러고 자꾸 옆에서 말하는 게 좀 머리에 좀 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쌍각계가 점점 각계로 가서 그다음에 오로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정용숙 씨 정도 위치면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텐데 다른 데서도 이 중매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들어왔겠죠, 많이. 아니요, 근데 제가 좀 자존심이 강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내가 있는 데서 굴하기 싫고 이런 마음도 있어서 뭐 재산 가지고 절대 논하지를 않았었고 정말 결혼할 당시에 아주 무일푼을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70만 원짜리 전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 하나 보고 간 거예요. 네. 네. 근데 신혼 초에는 어떠셨어요? 아주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애기 아버지가 좀 성격이 남자 같아요. 남자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덕에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한 덕도 있죠. 마음 놓고.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강해서 이제 예전에 한 번은 너무 늦게 들어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혼 초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정말 기다리고 정말 그러고 뭐 그냥 하루 종일 만들고 이러다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너무나 늦게 들어왔는데 바나나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나나 먹겠대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탁 밟아서 그냥 탁 밟는 거 있죠. 밟아버려요, 그냥.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바나나를 그러니까 그냥 저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바나나 죽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랬나? 아니 그게 수입 바나나였대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시절에는 또 기선을 바나나도 귀했죠. 저게 비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저를 그냥 압도를 그냥 했고 그만큼 또 그런 반면에 저를 또 믿고 마음 놓고 일을 하게끔 네. 해준 거는 그 놀아봐야 손바닥 아니라는 걸 아마 계산했던가 보죠. 근데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70만 원부터 전셋집에서 네.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하고. 네, 70만 원짜리 이제 전세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 굴레방따리에 있는 삼익 아파트예요. 정말 8층을 오르내리락 했었어요. 근데도 그때는 신혼이니까 그게 하루에 몇 번 가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새서울 아파트인가요? 서서울 아파트인가 보였는데 그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이제 그게 아주 그렇게 근사하게 보였었는데 저는 이제 시장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만 원짜리 전세를 시작했는데 마침 제가 그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 광명숙이라고 있었는데 여의도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걔랑 만날 일이 있어 놀러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여의도가 아주 막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였어요. 어머 가봤더니 여기 신천지예요. 뭐 빌딩들이 그냥 고층 건물이 서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때가 걔가 15평짜리 아파트였었는데 어머 뭐 여기 얼마면 오니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세 120이면 온대요. 네. 그래서 70에서 120 하니까 50만 원 차예요. 아 와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와서는 그걸 한번 보고 가니까 자꾸 떠오를 거 아니에요. 당장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분양 가격이 280만 원인데 280만 원에 사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프레임이 붙어서 이제 아주 비싼 300 뭐 한 40만 원, 50만 원 했는데 그때는 10만 원 차이가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 한 칸이 28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 너무너무 이거는 싼 거잖아요. 근데 제가 7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만드는 건 이건 그렇죠. 가당치가 않죠. 예. 그래도 제가 저질렀어요. 그게 아마 이북내기 기질인가 봐요. 제가 막 전화가 그때 백색 전화 팔면은 뭐 38만 원 막 제가 있는 것도 팔고요. 막 빚도 얻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일을 저질러서 280만 원짜리를 샀어요. 사고 나서 처음 집을 샀다는 그거에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하이타일 풀어가지고요. 가루비누. 굉장히 또 더럽게 썼더라고요. 뭐 바퀴가 그냥 이 변기 같은데도 흙이 소복히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닦아내느라고 막 찬장도 다 뜯어서 닦았더니 밑에서 물 내려온다고 올라왔어요. 제가 3번을 닦았더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반 큰애를 낳고서 있다가 파는 게 이제 650만 원 아주 배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은아파트로 조금 더 큰 데로 가서 큰 데로 해서 60평까지 가서 지금은 이제 평창동 조그만 빌라예요. 빌라에 사시는군요. 아유 참 나 이거 인사 한번 드려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전세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잘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나 70만 원에 시작 안 했는데. 거긴 대단히 시작했죠. 네. 그럼요. 정현숙 씨는 저 또순이 이런 표현 뭐 기분 안 나쁘시죠? 또순이 그런 어떤 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네. 아까 이 남편께서는 정말 사나이다운 그런 성품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또순이 같은 그런 아주 악착 같은 그런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지만 네. 두 분이 혹시라도 충돌이 생기면 근데 그건 참 대단하겠어요. 만약에 생기면. 정말 생기면 대단한데요. 저희 그 바깥 사람이요. 네. 전혀 싸움을 안 받아줘요. 한 번은 제가 그냥 싸움 좀 하고 싶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그냥 좀 얘기 좀 하자고 막 네네. 이러고 해도요. 그래도 움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위에다가 계란 깨기 식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표정이 이상하다면 저도 얘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또 마이너스도 있어요. 서로가 좀 털 거는 다 털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외로 더 마이너스예요. 애들한테도 제가 더 점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극성 떠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럴 때는요 네. 정영숙 씨도 바나나 갖다 놓고 팔로 한번 밟으세요. 지금 자녀가 국민학생이 아까 네, 저기 큰 아직 애는 어리네. 대학생이고요. 어우, 대학생. 저기 작은 애는 제가 딸 하나 낳고 싶어서 뒤늦게 난 딸이 하나 그래서 있어요. 지금 국민학교 걔가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돼요. 1학년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터울이 상당히 기네요. 8년 차이 8년. 지죠. 8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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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재주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힘든데요. 기도하고 나면은 돼요. 그러니까 뒤늦게 딸을 딸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고 네. 또 아들도 이렇게 든든은 하면서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 제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보니까 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은 마음에서 뒤늦게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딸을 낳았어요. 지금 엄마 마음 잘 알죠? 따님. 그래도 위로를 많이 줘요. 딸이 네. 최고예요. 아들 다 지냈어요. 저도 딸 있어요. 딸 있어요? 네, 지은이. 정말요, 저 네. 딸이 참 딸 지금 얘기하신 없으시죠? 것처럼, 네. 이성훈 씨 딸 딸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네, 표정이 벌써 안 됐잖아요. 글쎄 저 아이 갑자기 괜히 서운하네. 자 오늘 처음에도 우리가 오늘 같은 밤이라는 노래로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같은 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연기자 탤런트 정영숙 씨를 모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연기 계속해서 많이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갈 때요. 우동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좋은데요? 같이 가실래요? 네. 아, 근데 돈은 내셔야 돼요.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다시 그래야 뵈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